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박셀바이오가 좀 걱정이 돼요. 추세가 계속 깨져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자, 피플바이오는 그럭저럭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요. 하이브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SK바이오, 사이언스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추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 주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게 되고 또 각종 재료들을 접하게 되죠. 하지만 어떤 재료나 어떤 이슈에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떨어지면 그 재료 때문에 떨어진 거고 올라가면 그 재료 때문에 또 올라간 겁니다. 재료가 좋은데 떨어지면 선반영 됐다 하고 재료가 나쁜데도 올라가면 역시 선반영 됐다 하기 때문에 재료는 다시 참고사항이에요. 참고로 보시는 게 좋은데 결국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추세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급등했을 때 뉴스가 나오면 그거는 뉴스 때문이 아니고 그걸 미리 알고 있는 누군가, 즉 세력이 됐든 주포가 됐든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추세에 순응합니다.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를 먼저 보면 오늘 지수 상황에 관한 건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자, 지수를 잠깐만 볼게요. 계속 봤는데 자, 일봉에서 본 코닥 지수가 이렇게 11선도 회복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주봉에서 20주선까지 다 예전의 변곡점을 깨지 않고 돌아나기 때문에 추세가 잘 살아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더 좋죠. 주봉에서 보면 완벽하게 예전의 매물대 위에를 돌파해놓고 깨지 않았고요. 5주선 위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 상황은 무척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플바이오를 보면 자,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있죠. 항상 장기적으로 추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제가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선 위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5개월선 위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주식은 앞으로 좋을 수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을 회복해줬죠. 언제 회복했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4월 9일, 4월 첫째 주 회복해줬어요. 그러면서 지루하게 4주간 옆으로 가고 4월 30일 날 급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20주선을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잘 지켜줬어요. 금요일 날 그래놓고 자, 요렇게 5주선이 20주를 쓰는 골든 크로스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20주선을 지키고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5일선을 회복해준 5월 4일 이후로다가 5일선을 전혀 이탈하지 않죠. 그래놓고 오늘도 5일선 꼬리 찍고 딱 돌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이렇게 조용하다가 언제 대량 거래가 터졌냐면 4월 28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다시 한번 5일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내일 매물이 급등하고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설사 위험해서 5일선과 11선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을 감행해야 되고요. 이렇게 손절 라인까지 오지 않고 돌아나가면 꾸준히 홀딩해서 수익을 크게 취하는 게 맞습니다. 투자자금의 동향을 보면 자,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죠. 기관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세지 않고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피플바이오를 조금씩 사들이고 있는데 상당히 추세가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고 특히 중기 추세의 상승이 확정되는 5주선이 굉장히 잘 붙어있기 때문에 이 5주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승률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5주선과 5일선을 동시에 이탈하지 않는 한 자, 피플바이오는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박셀바이오인데요. 금방 피플바이오에서 설명드렸듯이 사실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봉의 5주선의 회복이 급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요게 이 십자도정이 캔들. 자, 저번 주에 위아래 꼬리가 달린 십자도정이 캔들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 주식이 추세 전환을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행히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추세 전환의 완벽한 확증은 5주선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5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식이 추세를 전환했다고 보기엔 확증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화수목금 3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 3거래일 안에 이 5주선이면 깔끔하게 딱 올려놓으면 자, 추세 회복이 되고 다음 주에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월봉에서는 정말 천만다행인 건지 더 이상 밀리지 않는데 절대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번 달 말일까지 역시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달린 십자도지면 다시 추세 전환할 수 있지만 아직 이번 달 거래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끝날지 누구도 모르죠. 그걸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주봉은 저번 주에 끝남으로써 확정이 된 거죠. 우리 이렇게 십자도지를 끝날 거야. 끝났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십자도장의 캔들은 추세 전환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률인 거고 5선에 붙여놨기 때문에 5선을 회복해주는 게 엄청 급해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그에 맞춰서 이렇게 5일선 회복해줬고 좀 5일선 근처에 있는데 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겠죠. 오늘 꼬리가 자 5일선을 딱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추되죠 지금. 보통 정상적으로 잘 올라간 주식은 5일선이 제일 위에 11선이 밑에 21선이 그 밑에인데 거꾸로죠. 5일선이 제일 아래에 있고 11선, 21선 완벽하게 역방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역방향이 정방향으로 됐을 때 이제 추세가 살아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애초에 5일선을 깨지 않아야 되고 21선 돌파 안착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봉에서 5선 안착하는 게 되고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주식은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상승하는 데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일단 오늘 외국인이 계속 사모으고 있고요. 개인이 좀 샀습니다. 기관 투실이 좀 팔았네요. 악셀바이록의 다행인 거는 이 전저점 이탈이라든가 저번 주에 이렇게 십자도정의 캔들은 외국인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있어서 그나마 추가로 더 밀리지 않고 다행히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 5선 회복이라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하이브인데요.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월봉에서 5개월 선이 제가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번 달에 꼬리가 5개월 선 근처를 찍고 갔지만 역시 5개월 선 위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추세가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뻗어 있는 상태죠. 우성향으로 뻗어 있는 상태에서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10주선까지 밀렸는데 이 10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5선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저번 주에 이 친구가 5선을 회복해줬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잘 살아있는 거예요. 주식은 추세가 잘 살아있어야 급등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수목금 사거래일 안에 5선 또 깨면 추세가 무너지게 되고 이번에 깨면 아주 위험해져요. 고점 먹고 떨어지는 게 되죠. 그렇지만 깨지 않으면 역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이 하이브, 즉 빅히트는 아직까지 추세가 전적으로 좋고 그리고 특히 오늘 끝난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여기 변곡점이 생겼어요. 중요한 변곡점이자 매물대죠. 자, 이 자리를 뚫어야 본격적으로 이 친구 한 번 더 올라가는데 자, 오늘 끝난 자리가 여기에요. 이 얘기는 이 친구가 내일 만약에 오늘의 종가보다 높이 출발을 해서 자, 이렇게 변곡점 가격인 자, 5일선의 가격이 25만 9천 원, 26만 원인데 오늘 25만 8,500원에 끝났죠. 즉 25만 9천 원, 8천 원 위에서만 특히 26만 원대 위에서만 출발하면 이 친구는 여기 가격은 새로운 지지선이 돼요.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고요. 자, 거꾸로 우리는 예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위에서 출발해서 떨어지면 다시 한번 21선까지 올 수 있고 21선 딛고 다시 돌아나가면 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깨면 손절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자, 하이브를 제가 사겠다 할 때 항상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렇게 짜는 거죠. 내일 21선까지 딛고 다시 돌아나가면 매수하겠다. 또는 변곡점 금방 말씀드린 5일선의 상가치 부분 이 부분을 뚫고 나가면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본인만의 계획을 갖고 대응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정당한 이득을 취하는 게 좋아요. 주식은 우연으로 먹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먹어야 되죠. 자, 실력으로 먹으려면 주식을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미리 계획을 짜고 이 계획이 잘 맞아 들어가서 수익을 냈을 때가 실력인 거죠. 당연히 계획대로 안 되면 손절도 실력이에요. 얼마나 작은 손실로 손절을 빨리빨리 치고 나오고 얼마나 큰 수익을 내 계획대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자, 저희 실력이 한가름 나는 거죠. 어떤 거 샀는데 우연히 많이 올라가서 먹고 어떤 거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철저한 계획 속에 있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추세예요. 월봉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흔들리는 것쯤은 괜찮고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자, 주봉에서 어쨌거나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조금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 역시 이 주식도 5개월 선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게 이제 약간 정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21년도 4월 30일 날 고가가 16만 6천 원대를 찍었는데 여기 맞고 떨어질 확률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16만 6천 원대에서는 조금 긴장하셔야 되고요. 자, 월봉에서 보면 그 전 고점이 되죠. 항상 주식은 전 고점에 매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대응은 따로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에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봉에서 5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최초에 5일선 이탈하는 즉 진짜로 잘 올라가는 주식은 절대 5일선 이탈하지 않아요. 그래서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이탈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냐면 요렇게 4월 28일 날 16만 6천 원을 고점하고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 자 크게 한번 상승해서 아주 예전 고점, 상장에서 최고점인 19만 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지만 다시 맞고 떨어지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이 주식을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투자자금의 동향을 보면 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연기금이 굉장히 꾸준히 사랑하죠. 엄청 많이 사고 있어요. 계속 거기가 투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샀습니다. 개인만 홀로 팔았고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 오늘 자 연기금 기간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의 추세가 그냥 살아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홀딩 하시는 게 좋고 전고점에 대한 거는 반드시 명심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전고점에서 매도할 거라든가 아니면 전고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겠다 등 본인만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이상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